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셨던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하고 무심코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런 분들 중에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오신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신장은 다른 장기들과 다르게 고통을 소리내어 표현하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뭔가 급하게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혈액투석을 권유받는 현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대부분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말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박민수라는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체격도 좋고 평소에도 큰 병력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기길래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며 한 달을 넘겼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의사가 말하길 6개월만 늦었어도 평생 투석을 받아야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막연한 슬픔이 동시에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누군가를 걱정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변화 하나만으로도 신장은 다시 숨을 돌리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천천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단 한 주만, 단 7날만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신장은 분명히 고마운 변화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박민수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장은 침묵 속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는 고통스러운 통증도 숨이 턱 막히는 위급함도 아닙니다. 너무도 조용해서 일상에 묻히기 쉽고 그래서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용한 장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단순히 등 뒤에 있는 2개의 장기쯤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신장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지키는 핵심 조절 장치입니다. 매일 피 한 방울도 빠짐없이 정화하며 몸에 필요한 물질은 남기고 노폐물은 정확하게 걸러냅니다. 이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네프론이라는 아주 작은 여과 단위입니다. 한 개의 신장 안에 무려 100만 개나 존재하며 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쉼없이 피를 거르고 또 걸러냅니다. 이처럼 정교한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피곤하거나 더러워졌다고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프론은 매우 예민합니다. 소금 섭취가 많거나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그 결과 네프론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손상은 바로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 속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며 그제야 거품 있는 소변이라는 신호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의 수많은 세포들이 침묵 속에서 손상을 입은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장의 역할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지금 내 몸에서 보내는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경고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진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들, 즉 조용한 경고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조용히 무너지는지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들에 더욱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을 것입니다. 신장은 말없이 경고하지만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간과되기 쉬운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소변입니다. 특히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 이는 피 속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원래 단백질은 몸 속에 남아 있어야 할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신장의 여과망이 손상되면 이 단백질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는 표면 장력을 바꾸어 거품으로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변의 색과 냄새입니다. 소변이 지나치게 짙은 노란색을 띠거나 특이하고 강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체내 노폐물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셨음에도 색이 짙게 유지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신장이 충분히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피 속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라고 생각하는 발목과 발등의 부기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고 일어난 후에도 부기가 남아있다면 이는 몸의 수분이 정체되고 신장이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모두 작고 조용하지만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고를 무심히 넘겼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그 환자는 김서진 씨였습니다. 68세였고 특별히 큰 병도 없었으며 평소에도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발이 자주 붓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려니 하고 병원을 미뤘고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일상 속 습관들이 얼마나 조용히 신장을 해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흔히 반복하고 있는 몇 가지 습관들 중 실제로는 신장을 매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는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짜고 맵게 먹는 습관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혈압이 상승하고 이는 신장의 미세혈관에 압력을 가해 손상을 일으킵니다. 매운 음식은 장 점막을 자극하고 그 점액질이 혈액에 섞여 신장으로 흘러들며 여과망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과 인공조미료, 비타민 보충제 남용입니다. 라면, 소시지, 간편 도시락, 영양제. 보기에는 편리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공물질과 첨가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물질들이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유발하지는 않더라도 매일같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결국 신장은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로는 괜찮지만 수십 개가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마시는 경우입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경우 피가 짙어지고 독소 농도가 높아져 신장이 그만큼 더 무리하게 여과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하루 3리터 이상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되면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체액이 정체되고 부종이나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같이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신장의 수축과 여과작용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의 카페인 섭취는 야간뇨를 유발하여 신장이 휴식할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신장은 에너지를 재생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혈압과 혈류에 영향을 미쳐 신장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신장을 무너뜨리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대부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외에도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아직 합병증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60% 이상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알려줍니다. 당뇨병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몸의 미세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 과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어 어느 순간 신장이 기능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눈앞에 드러납니다. 고혈압 또한 신장의 혈관벽을 긴장하게 만들어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간 쌓인 손상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 습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위협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신장 건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들입니다. 그 오해들은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병을 더 깊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아직 신부전이 아니니까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수년간 조용히 쌓인 손상들이 어느 순간 한계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라면 한 봉지, 짠 반찬 하나, 야식 한 끼가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신장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 많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되며 흡수되지 못한 성분들이 여과계를 거치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보조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작고 익숙한 생각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익숙함을 이유로 방심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다 보면 오히려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과 상담하고 지켜보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계획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신장을 깨우는 7일 회복 여정입니다. 이 계획은 약이나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식사와 습관을 통해 신장에게 숨을 돌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1일차와 2일차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먼저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소변을 살펴보십시오. 색깔이 평소보다 짙거나 냄새가 강하고 거품이 오래도록 남아있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이상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반드시 시작해야 할 또 하나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된장국, 간장조림, 짠 반찬, 김치 같은 익숙한 음식들 속에도 상당한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간을 심심하게 먹는 것에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신장에게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또한 커피를 줄이고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레몬의 천연 유기산은 신장 내 미세혈관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청소해주고 아침 공복에 마시면 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좋습니다. 단, 위장병이 있다면 오전이 아닌 점심 이후에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처럼 첫 이틀은 몸을 바라보고 부담을 덜고 새로 시작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식사에서 부담을 줄이며 첫 이틀을 보냈다면 이제는 신장에게 회복의 기회를 줄 때입니다. 3일차와 4일차는 부담 덜기와 재생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장을 쉬게 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틀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저녁 식사를 신선한 사과 한 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사과에는 섬유질과 천연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신장 주변의 미세혈관 염증을 줄이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데 탁월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산화 성분의 70%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껍질에 남은 농약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에 소금 몇 알을 넣어 담가두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구는 세척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틀 동안은 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잠시 중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알약으로 섭취한 모든 물질은 간과 신장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보충제는 오히려 신장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더 많이 먹는 것보다 덜 먹고 더 잘 씹고 더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회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장이 스스로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조금 덜 먹고 몸의 부담을 줄이며 3일차와 4일차를 잘 보내셨다면 이제는 신장에게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할 차례입니다. 5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생명력 재활성화 단계로 회복을 넘어 유지와 강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매 끼니마다 신선한 녹색 채소 한 접시를 꼭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추, 양상추, 어린잎 채소 등은 칼륨 수치가 비교적 낮고 생으로 섭취했을 때 효소와 비타민이 풍부해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단,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반드시 적당량을 유지해야 하며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채소와 함께 하루에 과일 한 가지 정도를 추가로 섭취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사와 과일을 동시에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1-2시간 후에 따로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고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소량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신장에 순간적인 과부하를 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또한 천천히 씹는 습관과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잠은 무료이지만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신장은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작고 단순한 실천들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을 보여줍니다. 신장은 말이 없지만 회복이 시작되면 분명한 신호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단 일주일간의 작지만 의도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신장에게 다시 숨쉴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이 규칙적으로 나오며 밤잠이 깊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장이 보내는 고맙다는 조용한 인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단지 신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과로하게 되며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삶의 질과 수명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신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 전체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음식 한 끼, 물 한 잔, 밤잠 몇 시간에도 의미를 두고 그것들이 나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시간임을 깨닫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장을 지키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순간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는 우리가 멈추고 돌아보기를 바라는 몸의 부탁일지도 모릅니다. 그 부탁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작은 결심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신장을 돌보겠습니다. 이 한 줄의 선언이 지금까지의 습관을 바꾸고 앞으로의 건강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 그렇게 쌓인 일주일, 그렇게 이어지는 평생이 당신의 노년을 더 평온하고 주도적이며 웃음 지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노년은 피곤해서 느리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을 충분히 음미할 줄 알기 때문에 느리게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그 느림 속에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에게 휴식과 회복의 기회를 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먼 훗날의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